자, 이제 마지막 샷시네요. 샷시로는 마지막 샷시인데 지금 이번 샷시에는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하고 채색 부분인데 애니메이팅도 하니까 아마 저하로 기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요. 일단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NCS 맨 처음에 기획할 때는 그 설정에 맞춰서 기획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그 안을 만들어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별로 교수님은 여기서 보시니까 어느 영역까지 해서 어떤 걸 위주로 좀 제작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워낙 말들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김한종 교수나 접해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수님들은 대부분 업체를 전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작업들이라서 어쨌든 좀 답답하긴 하죠. 어쨌든 근데 일단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 컨셉을 잡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고, 디테일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좀 계속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패턴을 잡아갈지.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도 디지털 배경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 작품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행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좀 같이 호흡 맞춰서 가지 이게 저 혼자 떠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혼자 떠들고 배경을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작품은 또 작품대로 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아마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2D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애니메이팅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지금 몸 필드 사이즈 결정, 뭐 화면 내 위치 동선, 필드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그 화면 그 사이즈가 있거든요. 사이즈인데 그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화면의 내 위치라든가 동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연출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하고 카메라 움직임의 구성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동일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뭐 롱숏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D 애니메이션 하는 건 원화 제작하고 동화 제작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지금 뭐냐면 자, 애니메이션에서 레이아웃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웹툰이나 만화에서 하나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그냥 그리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그려지면 동작 따로, 배경 따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하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걸 예시로 하는 거예요. 만화 쪽에서도 그렇게 잡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필요한 용어 도구인데, 뭐, 필드 가이드, 오버레이, 언더 오버레이, 뭐, 매치라인, 레드 레그라인, 포즈,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레이어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임시트거든요. 옆에서 여기 좀 보여지는 것이 타임시트예요. 타임시트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아웃이 점점 줄어드냐, 클로즈업이냐, 앞으로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느냐 멀어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고요. 레이어 용지는 별도로 있긴 합니다. 별도로 있고요. 페그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데 요즘은 어쨌든 디지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로 작업을 다 하겠죠. 네. 지금 요게 지금 뭐냐면 그 이제 타임시트예요. 타임시트는 화면에 어떤 타임 코드가 들어가고 시간 뭐 몇 콤마냐 뭐냐 이렇게 좀 쭉 나와지는 거예요. 효인이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필드 가이드가 있고요. 필드 가이드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4.3과 16대 9인데요. 요즘은 다 16대 9로 가죠. 4.3은 옛날 방식이고 720 사이즈 방식이고 그죠? 화면 비율이 16대 9로 갑니다. 10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TV용이냐 아니면 애니메이션 극장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공강한 표현은 뭐 원근법 투시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근법에는 뭐 화면상의 뭐 크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상 원근법, 공경 원법, 선상 원근법, 공경 원법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배경에서 이렇게 나와지죠. 예, 화면들이 이렇게 나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투시에 대한 부분들인데 투시를 갖고 한 거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가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캐릭터와 배경 러프 스케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러프하게 밑에서 신 화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그대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합성이 되는 것들이에요. 따로따로 그려지는 것들이든가 아니면 하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면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이쪽에서 지금 여기 생쥐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대로 동화가 이루어지고 여긴 여기대로 이제 지금 움직여주고 하나, 둘, 배경 셋, 네 개 정도가 썰어져 나오겠네요. 썰어져 나와서 각자들의 요것들을 그 동화나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화면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레이아웃이에요. 전체가 하나의 화면인데 이건 어떻게 별도로 썰어낼 거냐를 이제 우리 생각을 해서 각자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의 크기, 그쵸? 화면의 크기 어떻게 배치할 때 이 화면의 크기가 어떻게 갈 거냐를 이제 얘기를 하겠죠. 크기나. 그러니까 만약에 생쥐 가족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조그맣다고 해서 진짜 조그맣게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조그맣게 그리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면 조그맣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대충 그리게 될 수가 있어요. 조그마니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조그만 것도 제대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단지 크기만 적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상업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의 이제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조그만 거라서 진짜 조그맣게 그려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믿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잘못된 거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타임시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타임시트는 이거 작성이 되는 건데 요거에 맞춰서 작성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그 조아라 교수님한테 좀 배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아라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퉁 치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액션 시트 뭐 헤드업 이렇게 쭉 나와지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그 감독들이 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레이아웃 감독님이 하신 다음에 그거를 작업 지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 지시서. 볼 줄 알아야지 또 일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일단 뭐 가족 쭉 있고 A가 뭐 이렇게 단계 B, A, C, B, C 쭉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뭐 쭉 타임들이 쭉쭉 나와져 있죠. 예. 자, 지금 동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이것도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는데 이것이 뭐 그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배경에서 얘기하는 게 카메라 시점을 내가 이게 일직선에서 보는 것들은 아마 되게 많이들 보는 거고요. 밑을 완전히 숙여서 아주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각도는 사실은 드문 각도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위에서 찍는 각도도 참 드문 각도예요. 우리가 그런 각도들을 이제 저도 이제 드론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위에서 찍는 그 연출법이 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위에서 전체를 내려보면서 앞으로 쭉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에서 우리가 디즈니나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뿌연한 게 안개 낀 곳에 뭐 새가 막 날아가는데 저쪽에 뭔가가 구름이 있고 구름을 파고 들어가니까 점점 화면이 커지죠. 성이 위에서 보면서 화면이 확 커지는 그런 연출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되게 역동적이죠.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디즈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생각하실 텐데, 디즈니 사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대변했던 그런 연출법이었고요. 그것도 히틀러는 그걸 또 참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을 할 때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연출법이 되게 이제 좀 과거에는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는 많이 쓰죠. 예, 영화나 이런 데서도 출발할 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먼 그 시내 풍경이 막 보인다든가 그러면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황금 비율은 보면은 이제 1대 16, 1대 16 뭐 이렇게 분할하는 건데 정중앙은 절대 없어요. 정중앙. 예,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우리가 연출할 때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정확히 중심점에 갖지는 말아달라. 중심이 화면 안에서의 그 투시할 때 중심점을 가지 말고 중앙에서 약간 좌우로 비키든가 위아래로 비켜야 된다. 중앙은 절대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회화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회화에서의 화면 연출법이에요. 화면 연출법인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랜 생활 동안 그 서양에서는 서양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시각적으로 안정이 되고 표준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투시를 공부할 때는 자꾸 이제 중앙점 잡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화면에 그 렌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글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앵글도 그렇죠. 아이 앵글, 그러니까 눈의 레벨, 하이 각도, 낮은 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은 하이 앵글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사람 한꺼번에 조명하기 좋은 앵글이다라고 하고 심리적으로는 피사체가 위축이 되고 약자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한꺼번에 조명하기 좋은 앵글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앵글은 뭐냐면 그냥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로우 앵글은 뭐냐면 피사체가 권위 있고 강압적으로 힘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봐라. 어린이들을 볼 때는 뭐 좀 약간 머리를 숙여서 같은 시선을 맞추자 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좀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지금 앵글에 따라서 밑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중앙에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느낌이 전혀 다르게 오는 거죠, 그죠? 예, 다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범한 것들은 그렇게 화면에서의 재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것이 이 바로 늘 봤던 화면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잡을 테고 아마 확실히 확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스토리보다 그렇게 잡을 텐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연출 방법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꿔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레이, 언더레이 뭐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체가 사라지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화면 안에서 이렇게 뒤로 움직임이 발생됐을 때 분리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맨 처음 쌓아놓는 거죠. 쌓아놓고 있다가 앞에 어떤 게 빠지고 뒤로 가고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오버레이는 뭐냐면 자 움직이는 레벨 위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남자 앞에서 피오르는 옮길 오버레이다. 그러니까 위에 얹는 거죠. 언더레이는 캐릭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레이어처럼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거를 봐주면 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얘기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은 누가 작성했는데 잘 썼는데요.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쇼트에서 연결이 되겠죠. 동선이 연결이 되죠. 예, 동선이 점점 다가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략을 해요. 이렇게까지 너무 이거 디테일하게 잡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관련된 것들도 배경들도 이렇게 투시에 관련해서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도 설정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앞에하고 뒤 공간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화면인데 배경과 레이아웃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이거예요. 레이아웃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밑에 거는 동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배경, 세 번째 거는 동화죠. 따로따로 써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맨 처음 우리가 그리는 건 맨 처음에 그리는 건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될 건 첫 번째 화면. 그다음에 본 작업 들어갈 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죠. 배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원근법하고 그런 것들 보면요. 이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실제로 여기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썰리는 거고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좀 더 정확히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은 것과 그다음에 점점 디테일하게 가는 것들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상태는 아마 이 정도 첫 번째 정도의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완성이 된 것이 두 번째 정도고 그다음에 동화 부분은 썰어져 나가고 배경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좀 썰리는 부분이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요 장면들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짰을 때 얼마만큼 배경과 같이 연출이 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경이 안 나와지면 스토리보드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보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레이아웃이거든요. 레이아웃이 구체화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배경하고 동화는 썰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롱신이에요. 롱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쭉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쭉 변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 롱신이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펜에 대한 방법이에요. 롱신이 아니군요. 예, 전 롱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롱신인데요. 요거는 하나의 화면이잖아요. 아, 잠깐만요. 아, 전체가 롱신 맞습니다. 이게 전체의 공간이에요. 전체의 공간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흐르는 거죠. 예. 전체 배경은 하나예요. 배경은 한 컷이에요. 그쵸? 잘 보세요. 배경은 한 컷입니다. 롱신 맞아요. 배경이 한 컷입니다. 쭉 배경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의 벽을 깨고 한번 보세요. 그쵸? 롱신이죠. 그러니까 전체 배경 하나에 각자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걸 하나면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연출을 쭉 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경 부분 이렇게 썰어서 들어가고 요 동작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캐릭터 설정,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작업을 할 때 이거 단계가 나와 스토리보드를 러프하게 잡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가 몇 개가 있죠. 배경 뭘로 할 건 설정하고 캐릭터 설정하고 뭐 하면서 다시 나중에는 레이아웃이 이게 나와져야지만 이 단계가 나와지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도 움직이면 이렇게 또 얹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배경이 분명히 존재하죠. 배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화들이 따르더라고. 이거는 요거 피어오르는 거죠. 이게 폭파 무슨 뭐 연기 같은 건가 본데요. 이게 피어오르는 것만 장면을 또 만들어서 그 위에 다시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위에 사람이 또 들어가고요. 그 여기 요 앞쪽에 썰린 것도 사실은 사람보다 좀 앞에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좀 헷갈리네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분류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오버레이, 언레벨, 레벨을 분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은 되게 요 파트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주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거기 부분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웍인데요. 카메라 웍. 그러니까 펜인데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하나의 장면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슬라이드 아웃, 뭐 펜 쫙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화면에서 지금 롱샷이에요. 롱샷. 전체를 한번 쫙 보여주고 아니면 부분을 보여줬다 전체가 한번 쫙 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좀 보여지는 것들, 화면에서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연출을 할 때 자기 화면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동작과 그 사람의 시각,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보는 거죠. 제3자의 시각에서 위에서 이 3자 시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동작을. 그러면서 그 동작을 하면서 보여지는 연출에 따라서 굉장히 그 표현이 자기가 얘기하려는 것을 좀 더 강화시켜 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장면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쥐에 생쥐가 뭔가를 하는 거냐. 그 뛰는 장면이죠. 착착착착착 뭐 뛰는 장면.
그래서 카메라 웍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설명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마 영상할 때 우리가 베거스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카메라 웍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된 거 상태에서 내가 맨 처음에 찍었는데 그 찍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감독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기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은 이런 음식이 먹고 싶고 어느 날은 이런 음식이 먹고 싶고 비 오면 빈대떡을 먹고 싶고 뭐 약간 여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찍었는데 실제로 의도한 거를 찍어서 화면에 갖고 들어왔을 땐 그렇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웍을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은 경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되게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한번 릴 작업을 하고 좀 더 레이아웃에서도 최소한 한 1단계, 2단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단계로 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교수님들하고 저나 얘기를 자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 들어가고 배경 따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빨리 얘기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도 자기가 소스를 구하고 또 그려 들어가잖아요. 그려 들어갈 때 실제로 아까도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광고판이었나요? 그죠? 게시판 같은 경우 그것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걸 갖고 와서 다시 재배치하면서 거기에 투시에 맞춰서 배경을 맞춰서 그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배경의 단계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배경을 또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면으로 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배경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의 완성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배경은 완전히 시간 싸움입니다. 배경은 시간 싸움이고, 그 다음 배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시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표현이 했던 이유가 사실은 사물 표현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뭐냐면 대상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대상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대상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때는 우리가 펜으로 하고 막 했지만, 그러면 연필 잘 쓰는 사람은 좋은 거고 연필 못 쓰는 사람은 나쁜 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다음에 면을 어떻게 척할 것이고 공간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이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예.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연출이 쭉 연결이 됐고요. 예. 그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타임시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임시트는 사실은 현장 가서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원화입니다. 원화. 자, 원화도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우, 슬로우, 뭐 오버래핑, 액션, 뭐 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나오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그 콘티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자료가 제가 어디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자료를 올려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집이죠. 결국은 설정집. 네, 설정집이요. 지금 그 과장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작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지금 이제 요거는 그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우리가 그 전에 그 에펙을 가지고 스피드 조정하는 걸 했었어요. 어디 순간에는 이제 탄성이 있게 좀 빨리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팅 하고 튕기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화는 또 어떤 거냐면 원화가 있고 동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컷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으면은 A하고 B 사이에 두 개든 세 개든 동화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움직이는 것이, 동작이. 그거를 동화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냥 하나의 딱딱딱 중간 패턴의 이미지죠.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러 것들이 있죠. 예. 그럼 요것이 중간 동작이에요. 중간 동작은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 요렇게 하면 요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 있죠. 연결되는 것들이 동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아마 여기서 좀 맞춰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 갖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뽀개지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동화에서는 이렇게 라인 작업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요 사이에 경로의 움직임을 생각하면서 중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맞춰가면서 보면서 그리는데 지금 어차피 디탈이 됐으니까 밑에 것들을 이렇게 슬쩍 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그 중간에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그려지러 들어가는 것들이죠. 네. 지금 이건 아까 나왔던 거고 립싱크는 사실 여러분들 립싱크까지는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립싱크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표시하는 건데 섹션 표시는 뭐냐면 색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 뭐 어두운 부분일 수 있고 어디는 또 검은 뭐 이렇게 색깔마다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밝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곽은 뭐 빨간색이면은 외곽 라인이고 그 다음에 뭐 청색은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뭐 녹색은 하이트 라이트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3개 정도 톤이 나와지는데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건 회사마다 가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세 색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세 색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게 어두운 부분이 이거다, 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2D 애니메이션 배경하고 채색이에요. 배경하고 채색 부분인데 후반 작업 부분 같은 경우 영상 편집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영상 수업들을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배경 설정하고 배경 제작, 그 다음에 뭐 채색 방법, 보정하고 채색 방법이 쭉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조아라 교수님 수업에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지금 보시면 이게 투드미 제작 과정의 2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쭉 해서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쵸? 여기 프로덕션은 애니메이션 연출, 배경 제작, 레이아웃, 원화 제작, 동화 제작, 컬러링, 촬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지금 여기서 그 콘티로 해서 또 작업이 되는 거, 원근법을 통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촬영이 돼서 실제로 그려진 거죠. 요거는 이게 아마 제가 상암동 가서 촬영이 된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맞춰서 이제 페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을 가지고 흑백으로 변환한 다음에 드로잉을 다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시에 대한 뭐 요거는 이제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보여지는 공원이죠. 그거를 맞춰서 이제 그리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각도에 따라서 맞춰서 그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이 잡혀 있죠. 라인 작업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컬러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런 그 촬영 이미지죠.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스들을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지금 그 명동에 있는 무슨 호텔인데요. 그쪽에서 찍은 것들을 지금 이제 그려보라 이런 식의 이제 예제를 참고적으로 한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가 그려진 것들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콘티를 가지고 배경 레이아웃 했고요. 배경 스케치 들어갔고 그다음에 채색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합성해서 얻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것들 같은 경우도 콘티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앞으로 나와 있고 뒤로 나와 있고 뭐 그림자 부분도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작업에서는 꼭 포토샵을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어차피 그 클립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레이어 분류를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건데 이 배경을 하고서 걸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배경 제작에서 이제 배경 드로잉하고 근데 이거 화면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스크롤을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 정신 없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배경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단계죠. 예. 배경 위에 얹혀서 이렇게 합쳐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라인이 잡았고 실제로 배경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료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가능하니까 확대하면 화질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물론 이제 한글 파일로 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갖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투시에 관련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투시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요 투시를 했을 때 잡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3D로 이제 네온 박스 몇 개 그냥 깔아놓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또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비율을 조정을 하면 요런 패턴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쵸, 일러스트에서 3D 입체가 도형 잡히는 게 있거든요. 일러스트에 거기서 한번 잡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맞춰가지고 투시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색이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D가 그 일러스트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 놓고 얹은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일러스트에서 그 이게 그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한 걸 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위에다 포토샵에서 다시 또 그리든가 클립에서 그려야 되는 거고, 클립에서 이 격자가 투시 격자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반듯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반듯한 거 뭐냐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반듯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반듯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공장에서 찍어 나온 듯한 것은 반듯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반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에어로보 거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에어로보 같은 경우는 그림이 되게 불편해요. 불편한 게 뭐냐면 투시를 너무 정확하게 잡아요. 그냥 막 자로 된 듯하게 잡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함이 좀 있어요. 그 철저한 투시를 맞추는데 너무 투시가 1점 투시예요. 1점 투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약간 공간을 띄워서 지금 중앙점 보시면, 투시 중앙점 보시면 중앙에 딱 잡잖아요. 중앙에 잡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놨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편할 텐데 꼭 하나로 잡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륜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지금 배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스케치 된 것들이 칼라로 컴퓨터로 작업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서는 지금 보시면 단계별로 분류를 하죠. 단계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토샵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 별도로 썰어져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화면에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썰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죠? 포토샵에서 이렇게 분류가 다 되죠. 다 썰어져 나옵니다. 썰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토샵에서 썰어져 나오는데 여기 이름들이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포토샵 같은 경우를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이름들이 잠깐 모순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포토샵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고 보면 여기서 이제 그 화면을 열면은 배경이 쭉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일단은 뭐 이렇게 감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 지금 이 붉은색은 투명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년도 수업 때문에 이번에 투명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껐다 보면 이렇게 위치들이 레이어가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레이어 76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죠. 보세요. 그죠? 껐다 해보니까 좀 화면이 보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게 있나요? 이거를 열어볼까요? 이거는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그쵸? 이 장면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 그죠? 예.
여기서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려지는 것들도 실제로 이거 다 레이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꺼볼게요. 이것도 꺼야겠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려진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왕 보는 거. 동굴 있고 이거는 글쎄요, 한번 볼게요. 자, 동굴 있고인데 이거는 지금 이 배경 부분에서 지금 텍스처를 낮출게요. 그쵸? 텍스처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거, 그쵸? 컬러링 들어간 거죠. 라인에서. 그러니까 라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저거고, 라인. 아, 이거네요. 이 라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려진 상태, 이게 수작업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수작업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지금 아직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자, 요건데 요것도 밑에 걸 쭉 내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요 작업만 한 거예요, 실제로. 요거만 얹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린 걸 가지고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스케치인 거죠. 예. 맨 처음에 스케치가 이렇게 스케치가 되고, 그쵸?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또 맞춰놓고, 그다음에 얘는 가리고 다시 여기서 얘를 그린 다음에 위에 것들을 넣은 거죠. 넣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과정이 뭐 지금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디지털 페인팅으로 된 건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만요. 이게 디지털 페인팅으로 되긴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배경이나 자연색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점으로 찍어내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이제는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딜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에 맞춰서 좀 가면 좋은데요, 그죠? 예. 이건 뭘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이제 아예 포토샵 작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껐다 킬게요. 이렇게. 그쵸?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레이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게 이제 에어로보 했던 것들이고 아까 그 장면들을 껐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스케치하고 원근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색감 얻는 거 이런 것들도 쭉 나와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파일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용으로 제작한다고 필요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 대신 각서를 쓰고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효과 부분도 그려진 걸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가진 다음에 연출이 쭉쭉 되는 거죠. 이미지들을 그렇게 빼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사실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여기를 얹어지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그런 거죠. 이게 프리파라잖아요. 프리파라에서 이런 장면들이 존재하고 여기 안에 이 동화가 얹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화 부분이 뒤쪽에 또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스캐닝에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된 것들 스캔징 해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밝거나 어두운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수작업이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그 전체 안에
폴더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 폴더 구성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포토샵 할 때도 뭐냐면 작업할 때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저장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패턴이 사실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공동 작업이에요.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혼자 작업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폴더 하나에서 내가 어떤 장면이다 그 폴더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이 계층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거기다만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미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죠. 예. 이것도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좀 정신 없겠지만 작업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라인 작업해서 타가시 곳으로 갖고 와서 동화가 이루어지고 동화 이루어진 것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하는 거죠. 색깔 여기 끊어지고 뭐 한 것들은 이것도 지금 클립에서도 아마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테고요. 지금 요거는 레사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클립스튜의 원래 회사예요. 원래 회사. 그래서 클립스튜에서 레타스를 맨 처음에 만들었고 레타스에서 클립스튜로 다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른 회사가 아니라 동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색 지정표에 맞춰서 색이 얹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요 빨간색은 결국은 요 빨간색은 밝은 부분이네요. 그죠?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부분, 좀 밝은 붓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죠. 밝은 색. 그러면 청색은 뭐예요? 여기 청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어두운 컬러예요. 그렇죠? 화면에 보시면 요 청색이라고 한 것들은 어두운 부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채색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디지털 채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색표에 맞춰서 지정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색 지정표가 다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지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면 그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업용 애니메이션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작업을 하더라도 룰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상업적이다 아니다의 차이는 뭐냐면 이야기 구성이라든가 이야기 구성 정도가 상업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려지는 것들은 그려지려가는 것들은 결국은 같은 패턴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럿이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기계적인 것에선 조금 자유스러울 수는 있으나 기본 패턴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자기가 작업을 했어요. 2D 애니메이션 하나를 완성을 했을 때 회사로 가면은 자기가 작업한 것 중에서 어떤 파트, 어떤 부분을 작업을 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거기에 좀 더 몰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그 작업을 학교에서 못했던 거예요. 졸작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뒤죽박죽 해버린 거죠. 룰에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작품의 결과라든가 그려지는 것들은 좀 자유스러울 수는 있으나 방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 오류 체크하고 이러는 건데 만약 점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반짝반짝하게 돼서 다 채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동화는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색은 색이 막 되게 막 면색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티 페인터식으로 간다 그러면 완전히 회화적인 영상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히 티 페인터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한 컷 한 컷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아마 그게 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예. 자, 이제 이건 이제 분석해서 결국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 그러니까 배경하고 그 동화나 이런 것들이 합성하는 거니까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에 한번 포토샵 할 때 좀 영상 할 때 보여줬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록새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것들과 뒤에 배경하고 합성이 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합성이 되는 것들이죠. 포토샵으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고 에펙 쓰는 것들 예, 요추의 작물을 그렇게 한 거죠. 예. 여기서 합성까지 그냥 가네요. 배경하고 합성. 그러니까 동화에서 합성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동화에서 뭐 이렇게 플러그인 같은 게 있어요. 이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그 무료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쓰는 것이 그 구입된 플러그인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잘 안 써요. 특히 이제 3D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지만 2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된 소스 갖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연출하는 방법, 합성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이 되어지면 사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여기 나와 있죠. 예, 요 플러그인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그건 직시로 제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면서요, 과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요거를 지금 오늘 이제 그 배경 쪽에다가 제가 오늘 얘기한 거 PDF를 다 올려 드릴 거예요. 올려 드리는데, 거기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단계별로 좀 분류를 좀 하셔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 표를 하나 좀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다 각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옆에 비고자 안에서 자기가 얘기하려는 것들하고 체크되는 거, 제출할 것들은 이런 표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는 스토리 우리가 이제 시놉을 됐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 쓰고 그 부분에서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계속 우리가 1, 2, 3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쭉 나와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하다, 뭐 스토리, 시놉이다. 그럼 시놉에서 뭐뭐는 설정되어 있는가, 뭐뭐 있는가 이런 것들 표를 만들고 동화 부분까지, 그 다음에 합성은 뭐 빼더라도 동화 부분까지 합성도 하면 살짝 들어가긴 하면 좋고요. 배경도 배경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레이아웃을 잡고 분류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 2, 3을 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번 영상을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과제는 제가 과제를 맨 처음에 놓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으로 갈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해서 전체를 좀 계산을 좀 하는 걸 일정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파이팅 합시다.